네,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42쪽에 되겠고요. 4-4 어음수표의 분실과 부도시 대처 방법. 네, 저희들이 이제 배우는 이제 마지막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음과 수표. 분실했을 경우, 네, 잃어버렸을 경우죠. 그리고 이제 거래처 부도로 해서 돈을 못 받게 됐을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시채고 신청과 채권 판결 절차에서 이제 법률 용어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시채고 절차를 밟고 채권 판결을 받음으로써 어음이나 수표가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분실했다라고 해서 아직 이제 어음 대금 또는 수표 대금 지급 아직 안 했다라는 거 이제 미지급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도 이제 분실 신고를 합니다. 분실 신고 접수 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법원에 가서 이제 어음 수표를 잃어버렸으니까 요거 그 잃어버린 어음 수표는 이제 그 주둔 사람이 이제 돈 받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나한테 다시 나중에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거 해달라는 얘기예요. 법원에 가서 돈에 관계된 거니까 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분실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충 설명에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용어가 이게 법률 용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공시채고란 공시채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채권 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말이 좀 굉장히 어렵죠. 공시한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고 최고라고 하는 얘기는 권유하는 걸 얘기한다. 권유하는 거. 뭐뭐 해라라고 권유하는 거. 그런 이제 공시최고 알려서 권유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법원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어음이나 뭐 수표번호 몇 번이고 이렇게 지금 신청 들어왔으니까 언제까지 신청 안 하면은 언제까지 이의 제기 안 하면은 그 어음 이제 보험 번호 같은 게 있겠죠. 수표 번호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무효 처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 공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은행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어음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어음 그 돈 받을 권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거를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게 이제 공시최고예요. 와서 나한테 신고, 그러니까 법원에 와서 신고 안 하기 전에는 신고를 안 하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음은 권한이 없어지고 권한이 없어진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없으면은 이제 뭐 문의하거나 이거 아니다 뭐 분실한 걸 주신 게 아니고 원래 내 거다라고 뭐 와서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재권 판결 권한을 없애는 판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권한을 없애니까 기존에 이제 기존에 발행됐던 그 잃어버렸던 어음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실효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최초에 이제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어음 대금을 다시 이제 원래 발행인한테 받게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거를 이제 묶어서 공시채고와 채권 판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잃어버린 어음, 분실된 어음을 무효화시키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시키는 거.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그 공시채고하고 뭐 이게 뭐 재건 판결 받으려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비용 들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냥 발행인한테 가서 그래서 구두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분실했으니까 이거 취소하고 다시 발급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도 한다 그럽니다. 실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훨씬 편하겠죠. 발행인하고 내가 수취인이 되겠죠. 근데 내가 갖고 있다 잃어버린 거니까 가서 이제 발행인한테 가서 얘기해서 다시 이제 발급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쨌든 이제 공시채고와 이제 그 재건 판결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자, 그래서 교재 그 144쪽에 보시면은 그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을 방문해서 미지급 증명서 발급받고, 경찰서 방문해서 분실신고 접수 증명서 발급받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신청한다. 신청하면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적권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재고 신청서에서 실제로 이제 신청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규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잃어버린 경우, 이제 부도가 경우입니다. 이거는 부도간다는 얘기는 지급 거절이 된 거죠. 지급 거절.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부도가 발생하는 것 가장 주된 원인은 예금 부족이다. 그런데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나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왜 부도가 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받을 어음이 있는데 은행에 가서 이거 어음대금 주십시오라는 하는데 은행에서 이제 지급 거절을 한 거예요. 왜 지급 못 해주는지 이유를 당연히 들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겠죠. 실제로 이제 발행한 사람이 뭐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돈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재산이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도가 발생을 하면은 최초 발행인이 물론 그 지급하는 거지만은 중간에 혹시 배서인이나 보증이 있으면은 그 보증인한테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배서인한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부도 사실을 통지해서 받아야겠죠. 청구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이제 발행인 그리고 배서인 보증인 전부 다 이제 그 어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뭐 세 사람한테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원래는 발행인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거 부도가 난 거니까 그러면 배서인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고 배서인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보증 쓴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뭐 재산을 빼돌릴 그런 뭐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가장 좀 재산이 많다고 판단되는 사람 만나서 받아야겠죠. 그리고 전액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나서 합의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 교섭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서 설득해서 뭐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발행인이나 배서인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 가압류 절차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재산을 빼돌리고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게 법률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가 안 되고 그럴 경우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죠. 강제 집행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압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팔아서 공식적으로 파는 거니까 경매한다 그래 경매 압류 경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법원에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재산을 팔아 먹기 전에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한 그 관련된 이제 용어가 나와요. 소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구. 이거는 어음대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소구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요즘 이제 법률 용어를 좀 이제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용어로 이제 바꾼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옛날 쓰던 한자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소구란 얘기는 뭐 소송을 걸어서 구한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법률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소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그 전이라도 지급의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 돈을 못 받게 됐을 때예요. 어음의 소지인이 자기의 전자인 그러니까 나한테 배서한 사람이나 또는 이제 뭐 발행인 또는 뭐 그 보증인 쓴 사람 등등한테 가서 그 어음 금액하고 내가 이거 받기 위해서 지금 돈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 뭐 무슨 법원 찾아가고 돈 들고 그러겠죠. 그런 거 다 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자체를 소구한다라고 얘기한다. 소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자음 소구 같은 경우는 전자음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실무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 주지 않는 거 그냥 지급거절이라고 하죠. 지급거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행의 취소. 사행이. 사행위는 뭐냐면은 거짓말로 속여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래서 A가 B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A가 B한테 예를 들어 돈을 줘야 되는데, A가 자기 재산을 자기 배우자 명의로 바꾼다든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놓고, B한테는 나 돈 없어서 못 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는 거죠. 그런 거를 사회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는 이제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저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으니까, 그거 다시 취소해서 내 돈을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걸 사회행위의 취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행위 취소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인 채무자가 갚을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이제 골동품이나 그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거나 숨겨두고 결국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 속여서 손해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도내는 경우예요. 부도내는 경우 여기 보시면은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특히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표는 부도가 나면은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수표가 훨씬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간에 거래할 때도 돈을 주고받고 할 때도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어음을 받는 게 아니고 수표를 받아놓죠. 수표. 날짜를 기재해서 받으면 되니까. 어음은 안 갚아도 도망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데 수표 같은 거는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 되니까. 그래서 보다 확실한 증빙이라 그럴까요? 그게 되는 거죠. 수표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도징후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이제 부도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이제 그거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제 실무 담당자한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거래처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볼까? 어떤 징후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비가 오기 전에는 먹구름이 끼고 또 바람이 불고 막 그러잖아요. 날씨에서도 이제 그 징후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처가 부도를 낼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오히려 좀 실무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다. 매출액, 거래처 매출액이 감소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거 많이 나오죠, 지금. 가게 문 닫는다고 흔히 얘기하죠.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에요.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매출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나는 게 부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사업의 확장 이후 소문이 좋지 않은 경우, 사업을 확장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쓴다는 얘기죠. 사업을 확장한다는 얘기 자체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를 갚지 못하는 부도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이런 소문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상하다, 거기 요즘 돈 많이 썼다고, 거기는 거래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돈다는 거죠. 사업의 확장 이후 소문이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거래 상대 회사의 부도가 나는 경우, 내가 A랑 거래하는데 A가 거래하는 다른 회사가 부도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쪽 회사로부터 A도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도 못 받게 되는 거고. 연쇄적이죠. 거래 상대 회사의 부도. 거래처에게도 상대 거래처가 있고 그 상대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를 연장하는 것. 이거는 이제 연장하는 것 자체가 그 갚는 쪽에서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날짜 좀 미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올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자꾸 연장한다는 얘기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상황이 조금만 더 나빠지면은 바로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 영업호조로 증가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부러 외상 거래를 확 늘리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혹시나 부도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공과금 체납하거나 임금 체불하는 경우, 특히 임금 체불하는 경우는 대표적이에요. 조금한테 급여를 못 준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서 가장 먼저 우선 줘야 될 게 조금은 급여 주는 겁니다. 일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줘야 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당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체불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금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공과금 체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봐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은 부도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뭐 사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거래하기 전에, 부도나기 전에 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회계 담당자가 주로 해야 될,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 거래처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주 꼼꼼하게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챙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처 주소지 확인, 사업장의 주소와 사장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는가, 사업장 잘 주소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변경된 주소가 등록 서류에 정확히 잘 반영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 부동산 파악, 사업장 소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신청해서 파악한다. 이거는 그 구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바로 그 열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실제로 맞는가. 여기다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회사 소유의 부동산 어쨌든 파악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거래처의 제3자에 대한 거래 파악. 그리고 내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하고 거래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의 주거래은행. 그래서 이제 뭐 그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어음 같은 거래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외의 재산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뭐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당연히 거래처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이것도 회계 담당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돈을 빌려주고 할 때는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없죠. 당연히. 물론 이제 사장님끼리 서로 안다 뭐 그러면은 뭐 좀 소액의 자금은 뭐 빌려줄 수 있겠지만 거액의 자금은 빌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죠. 대개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자금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담보나 보증 요구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담보나 보증 같은 게 이제 다른 은행에서 먼저 이제 담보를 잡았으면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물건 사고 파는 어음이 아니고 그냥 자금에 대한 어음이에요. 그걸 견지어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 백지어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금액 쓰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뭐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음에 대해서는 이제 공증을 받고 이제 공식적인 인증이죠. 이거 확실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래처에 대해서 나한테 빌려간 거 이게 맞지 않느냐 그 확인 좀 써달라. 채무 확인서라 그러죠. 그거 써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나중에 이제 혹시 재판 같은 거 걸리면 큰 문제가 되죠. 물론 정치권 얘기긴 하지만은 뭐 돈을 빌려줬다 빌려주지 않았다 뭐 정치자금을 댔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거 정치자금이 아니고 돈 빌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돈 빌리고 너 그 내용 써줬느냐 채무 확인서나 이런 거 써줬느냐 그거 확인하죠. 그럴 때 중요한 요소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채권을 양도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당신이 받을 거고 내가 받겠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이건 이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외상 판매는 중단해야 되겠고, 그리고 채권 금액 같은 것 있는 것, 뭐 어음이 됐든 그냥 외상 매출금이 됐든 뭐 그런 것들 금액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뭐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직무능력평가 이제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한 그 용어예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딱 한눈에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용어고 모르기 때문에 분실신고하고 뭐 이런 미지급증명서, 뭐 분실신고 접수증명서 이건 우리 익숙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경찰서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어음을 분실했을 경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한테 모두 어음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사람 이제 저 사람이 못 주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제 뒤에서 서명해 준 사람이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도가 나면은 그 재산을 가압류해야 된다. 다른 데 먼저 팔아먹거나 뭐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원에 이제 가압류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교재 152쪽까지 이제 내용은 다 마쳤고요. 교재 152쪽부터 보시면은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 이제 성취도 평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가 쭉 있고, 단답형 문제가 지금 교재 보니까 30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에서 저희가 첫날 적정 유동성 계산하는 거 했었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거 있고 뭐 단기자금 수지계획표, 뭐 그다음에 자금일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출품위서,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 있고요. 소액연금 출납장, 대체전표, 뭐 출금전도 전표 작성하는 거, 현금 출납부 작성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예적금 관리대장, 그 다음에 은행계정 조정표. 다 실무 소식들이에요. 그리고 법인카드 관리대장, 그 다음에 법인카드 사용대장, 그리고 분개하는 거. 법인카드 사용하고 분개하는 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했었던 거, 어음수표와 관련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 쭉 나오고. 그리고 어음수표 관리 대책까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문제가 되어 있네요. 시간상 일단 요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3교시에는 요 직무수행력 평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10주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직무수행력 평가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